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여러 보험 보장 항목들 모두 준비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하고 싶지만 보장의 종류가 많을수록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폭넓은 보장을 원하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직 보험 가입을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지 환급금은 줄이고 대신 보험료를 낮춘 착한 보험, 바로 저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들 알뜰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보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진 보험 점검을 받고 싶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013-3366에 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릴 저해지 환급형 보험 소개해드릴게요. 이광희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그 소개해드릴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혹시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목적은 저희 소비자들이 좀 현명하게 이 평생 의료비를 후회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무조건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보들을 아마 가장 빨리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가장 빨리 접하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소비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저해지 환급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들으시다 보면 아마 모르셨던 부분도 익히 이런 보험도 있어 라고 아마 놀라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해지 환급형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무해지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맥락은 같습니다. 예, 맥락은 같지만 또 뭐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좀 이제 특화시켜서 이렇게 이름을 좀 따로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의 뜻은 뭐냐면 우리 납입기간 안에는 이 납입기간 중에서는 우리가 보통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리모델링을 해서 갈아타신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이제 갈아탄다고 얘기를 쉽게 듣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중간에 해지하셨을 때 중간에 해지 환급이 없어요. 0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존에 이제 납입하셨던 것들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하시면 중간에 해지 환급이 뭐 30% 내지는 뭐 20% 내지는 이제 발생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납입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납입이 끝나는 동시에 해지 환급이 우리 표준용으로 가입하셨던 보험료의 그 해지 환급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보통 100%가 넘어요. 해지 환급 자체가. 네. 해지 환급. 예. 환급금이에요. 해지 환급금. 보통 10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물론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은 또 어찌 보면 손해를 보시지는 않으시는 또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이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은 끝난 동시에 해지환급이 발생을 한다.
그렇지만 해지환급도 100% 넘게 발생을 한다. 이게 이제 저해지환급형의 특징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보험료가요. 최대 40%까지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보험료 책정이 할인이 된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이게 저해지환급형이라서 일반 표준형보다는 한 30-40% 저렴한데요. 이게 지금 저해지환급형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하나는 유병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표준체로 가입하실 수, 그러니까 건강체가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40%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왜 우리 뭐 2010년도, 2010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 가장 좀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이 한 2012년 정도에 가입하셨던 그런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하고 지금 저해지하고 비교했을 때요. 보장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장도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좀 보험료를 좀 비교해 보셔도 저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지금 제가 그 저해지 환급형에 진단비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암보험은 이제 단독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를 이렇게 순서대로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저해지 환급형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어린이 보험입니다. 네, 어린이 보험이에요. 네. 어린이 보험이 지금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 컸다 그래서 성인 보험으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어린이 보험으로 하면 조건이 뭐냐면 어른들은 가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혈관을 가입하고 싶어도 맥시멈으로 가입할 수가 없어요. 많이 가입하고 싶어도. 그런데 어린이 보험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을 가입할 수 있고 보장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높고. 그리고 이제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30세 안쪽에 계신 분들은 좀 어린이 보험을 이용하시면 훨씬 보험료도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납입 면제인데요. 이 납입 면제가 여태까지 알고 계신 거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또는 80%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 것을 아마 들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던 납입 면제예요. 납입 면제도 우리 보장성에서는 실손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납입 면제가 없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특약을 얹어 있지 않아요. 실손을 같이 묶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손을 단독으로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단비를 따로따로 내가 원할 때, 그러니까 원하는 특약만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선택형으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은 뇌혈관, 심혈관, 허혈성이죠. 심장질환, 예, 협심증, 예, 요거 진단만 나와도요, 납입을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이게 납입 면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납입하는 거를 면제해 주겠다. 예. 소비자가 안 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보장은 그대로 갑니다. 예, 납입만 안 하는 것 뿐이고요. 90세면 90세, 100세면 100세까지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회사하고. 나는 100세까지 너네들하고 약속을 했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진단이 나왔어요. 예. 정말 이 뇌혈관, 심혈관은요. 어찌 보면 진단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험료도 비쌀 수도 있죠.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납입 면제가 돼요. 예, 회사에서 대신 내주겠다. 그런데 또 하나 유사암이 뭘까요? 유사암. 암은 암인데 모양만 암이에요. 그래서 유사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 보험회사에서는 암으로 일반암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갑상선암. 예, 요즘 남성분들, 20대 분들도 갑상선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 암 진단 나오는데요. 사실 유독 우리나라만 좀 수술한다고 이런 좀 안 좋은 사례가 있긴 한데요. 갑상선이라든가 상피내암, 예, 경계성 종양, 제자리, 예, 요거 됐을 때 면제예요, 면제. 예, 근데 이 유사암은요, 어른도 돼요. 예, 요거는 어른, 그러니까 성인 보험도 됩니다. 네. 예, 암인데요. 유사암일 때. 일반 암일 땐 당연히 면제해주겠죠. 예, 이렇게 작은 유사암도 면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 납입 면제. 특징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납입 면제가 어린이 보험에서는 뇌혈관, 심혈관, 유사암도 예, 납입 면제를 해준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이슈입니다. 네, 또 볼게요. 네, 지금 저해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저해지 환급형. 예, 이게 치매 간병비 보험이 지금 저해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설명 많이 안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경도 치매 300, 중증도 치매, 그 다음에 우리 중증 치매. 이제 CDR 척도가 3점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3점부터죠. 진단비 받고요. 내가 평생 사망할 때까지, 이건 종신토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신토록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드려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씩 30년을 가정을 했을 때, 그죠? 만약에 70세에 치매 진단이 나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억 6천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이 회사에서. 예. 그런데 15년만 지급을 받아도 1억 8천이에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무시를 못하죠. 우리 지금 치매보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게 됐냐면 지금 치매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늘었어요. 제 주위에서도 지금. 그래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진단을 받다가 이게 뇌라는 건요. 한번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기능을 더 이상 못 해요. 그래서 치매까지 바로 갑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느리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지금 제가 저해지 환급형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보험료를요, 부담이 되시면 항부자로 하지 마시고, 방부자만 하세요. 방부자만 하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얘가 150으로 줄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300으로 줄어요. 죄송해요. 250으로 줄어요. 방부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000으로 줄어요. 네. 얘도 매월 생활비 50으로 줍니다. 50만원. 네. 방부자를 하신 보험료요. 한 2만원, 3만원 떼면은 가입 다 가능하세요. 그래도 50만원도 괜찮아요. 왜? 우리 나라에서 장기간병 진단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상급 정도 되시면 우리 중증치매 진단 나오시면 우리 이제 요양급여 나와요. 그러면은 한 달에 기초수급자들은 한 50만원만 내시면 이거 혜택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치매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좀 준비를 하신다 하시면 방부자로 가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지금 치매보험 해지 환급인데요. 쭉 보실까요? 이분이 지금 40대예요. 근데 65세만 되셔도 해지 환급이야 130%가 넘어요. 괜찮죠? 물론 이제 보장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가장 높겠죠. 150%. 네. 151%입니다. 네. 이만큼 해지 환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보장을 받으시고요. 해지 환급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 받으시고 내가 좀 건강하다. 그러시면 해지 환급 하셔서 자녀분들 한 1,600 돼요. 이거 보험료가요. 그러시면 이거 용돈으로 우리 손자 손녀분들 용돈으로 드려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인데요. 지금 우리 신규라고 하죠. 우리 이제 암도 새로운 암이 계속 나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예, 그런 암도 지금 우리 일반 암에서 다 보장해드려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16년도 건데요. 지금은 더 늘었겠죠. 예, 암센터에서요. 우리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성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장암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성분들은 갑상선암. 아까 뭐라 그랬죠? 유사암만, 이게 유사암이에요. 갑상선암이. 우리 유사암만 진단 나와도 보험료 안 낸대요. 예, 이런 강점이 있어요. 예, 지금 이슈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위암. 예, 그렇죠. 이게 위암하고 대장, 특히. 예, 그 다음에 간폐. 항상 이게 항상 우리 남성분들은 따라다닙니다. 예, 식습관도 문제가 있지만, 이 호르몬 자체가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당연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아마 발생하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예. 여성분들도 대장암 있잖아요. 대장암. 네. 위암 똑같아요. 예. 폐암은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음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음식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폐암이 많아요. 담배를 펴서 폐암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환경. 앞으로는 이 폐암이요. 아마 이거를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미세먼지가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인체에 다 쌓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인체에 다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후세대들은 어찌 보면 이 내분비 계통보다는 폐암 쪽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지금 이제 암을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생명보험에서 일반암을 지금 생식기를 제외를 했어요. 물론 어떤 회사는 살짝 넣었다가 빼는 회사도 있고요. 잘 보셔야 돼요. 내 증권을 잘 보세요. 이게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 생식기가 뭐예요? 남성분들은 전립선이에요. 전립선은 시청자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천만 원 가입했어요. 근데 전립선암 얼마 준다고 그래요? 500 줘요. 예.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암은 암대로 고생하시는데 전립선은 재발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뭐예요? 유방, 자궁, 난소, 방광. 예. 요게 다 생식기에 들어가겠죠? 네. 요걸 다 안 드린답니다. 네. 얼마 줘요? 10%. 내가 5천만 원 가입하면 10%밖에 안 준대요. 지금 생명보험에서 지금 그렇게 일부 다 삭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하는 건요. 지금 대장암이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을 하시다 보면 발견하는 게 우연찮게 발견하는 거, 암이라는 거는 미리 예시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연찮게 병원 가서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원찮게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예, 표현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장 전막내암은 얼마 주는지 아세요? 대장 전막내암? 전막내암. 네, 얘를 얼마 주는지 유사암으로 줘요. 10%, 20%. 이걸 다 여기서 준다는 얘기예요. 예, 일반하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세요. 지금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또 방송 보고 가입하셔, 그러니까 뭐 TV 매체 있죠. 뭐 라이나라든가 이런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하시는 분들은 내 증권을 잘 보세요. 지금은 건강하셔서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하셨지만 나중에 그게 우연찮게 암이 발생이 됐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시겠어요. 예, 이미 내가 사인은 다 했겠다. 예, 지급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나눴는데요. 생명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저희가 현명하게 가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 증권을 한 번 더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보장을 받는 거지 남을 보장을 해주거나 회사가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현명해야 돼요. 그리고 손해보험사 모든 진단을 다 드린대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전막내암을요, 제가 그 한 회사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 회사는, 이 A 회사는요, 대장 전막내암을 D코드, 유사암을 100%를 다 줘요. 어때요? 시청자님?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예. 대장 전막내암이라 그래서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암이라는 거, 일반 암은요, C코드예요, C코드. 유사암은 D코드. 네. 근데 D코드도 드린대요. 예, 100% 다 드린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암보험을요, 가입을 하시는데 유사암을요, 1대1로, 그러니까 암을 2,000을 가입하면 유사암도 2,000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 지금 이것도 이슈예요. 제가 또 한 명 더 설명드릴게요. 이 소외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여성분들, 남성분들 전립선화 이거를 일반암하고 똑같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구별 없이. 예, 유사암 또한 암을 2,000을 가입을 해도 유사암도 2,000을 똑같이 드리겠대요. 10%에서 20%가 아니라 그대로 여기서 2,000 가입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2,000 지급한대요. 똑같이 유사암도. 예, 지금 이게 이슈예요. 요거는 저희가 손해보험사가 언제까지 이거를 판매를 한다 이 얘기가 없어서 저희도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가장 여성분들,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암 많이 지금 증가했어요. 이게 좀 호르몬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발생하는 게 갑상선암인데 이거는 일반암이 아니에요. 예, 이건 D코드예요. 소외감.
예, 소외감으로 빠져 있잖아요. 예, 유삼이라고도 해요. 생명보험에선 소외감, 그죠? 유삼이라고 보통 해요, 유삼. 네, 유삼. 네. 근데 이 지금 그 이슈가 되는 안보험에서는 2천만 원 가입하면 2천만 원 그대로 갑상선암도 2천 드린대요. 보통 10%에서 20%밖에 지급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유방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보험이나 일부 회사에서는 생식기를 제외시킨다. 예. 그래서 100% 다 안 드리고 10% 20%밖에 안 드린다. 예.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위암, 대장암. 이 대장암은요. 정말 저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이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뭐 건강하다 해서 대장암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암은요, 우리 인체에 다 지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요. 사실은. 예, 선생님도 잘 몰라요. 선생님도. 네. 지금 안보험을요, 왜 중요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실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보장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손을 지금 실상 너무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실손을 70세, 80세까지 유지하실 분은 그닥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걸로 내가 보험을 평생 의료비로 가져가야 되냐. 최소 전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90세까지는 보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늦어도 85세까지.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안보험을 자꾸 조금이라도 더 가입해 놓으세요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약값이라든가 수술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수술이에요. 수술 기술이에요. 의료 기술. 의료 기술인데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요. 로봇 수술을 해요. 예,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예, 뭐 후유증이 없는 네, 그런 의료 기술을 권해드립니다. 왜?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 보시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토모테라피 하고요. PCT, 카테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버 나이프, 하이퍼 나이프. 근데 보통 한 번 수술하시는데요. 보세요. 지금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폐암이죠. 폐암 한 번 하는데 2,000이에요. 예. 카테터, 그 다음에 사이버 나이프 보통 1,000만 원 이상으로 내가 내 돈을 지불해야 돼. 이거는 건강보험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 많이 하죠. 지금 삼성이라든가 세브란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내가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약이에요. 약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값 보다는 이제 내가 그 약이 맞을 수도 있고요. 항암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다 비급여입니다. 약값을 보시면요. 가장 우리 그 대장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값이 한 달에 500이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한 달에 500이 한 달에. 그러면 내가 1년을 기준했을 때는 얼마나 들까요? 한 7천 들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대장암, 가장 많이 대장이라든가 폐암에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안 맞으면 이 약을 쓴다는 얘기예요. 물론 건강보험 혜택이 되겠지만. 그리고 또 유방암. 네, 유방암 볼게요. 이것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물론 이 약이요. 다 쓰이진 않아요. 또 엄청 많아요, 약은요. 예, 이거는 그 환자에 맞춰서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나라에서 해주지 않는 다 비급여.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자비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익히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약이 있어서 내가 내 실손으로 할 수 없구나. 옛날에는요, 2009년 전에는요, 이 실손을 우리가 이제 이런 약값이 있으면 예전에 입원해서 처방해서 받았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입원을 안 시켜줘요. 예. 지금은 처방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치료비, 우리 조금 아까 암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그 다음에 치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심혈관이에요. 이 뇌혈관 심혈관은,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진단비예요. 암, 심장, 뇌혈관. 네. 근데
지금 치료를요, 아주 간단하게 치료를 해도 치료비가, 4천만 원, 뭐 3천만 원, 뭐 뇌혈관 같은 경우는, 뭐 치매까지 가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사실 아까 치매까지도 온다고 했잖아요. 뇌 기능이 정지가 되면. 그래서 지금 실직에 따른, 내가 일을 못했을 때에 따른 생활비로 쓰시는 거예요. 물론 치료비도 쓰셔야 되는 게 맞지만, 간단하게 볼까요? 뇌혈관으로 보통 이제 후유증으로 입원을 하시면 보통 한 120일 정도 입원을 하세요. 요즘에 왜 큰 병원에서는 입원 안 시켜줘요. 이제 퇴원하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좀 3차 병원이 아닌 1차, 2차 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집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뇌경색 어때요? 뇌경색은 보통, 50일 정도. 뇌경색은요, 입원해서 쓰실 게 없는 게요. 보통, 통원에서 많이 치료를 받으세요. 왜냐면 입원해서 할 거는 사실은 없으세요. 근데 뇌출혈은 어때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보통 80일 정도, 치료를 합니다. 요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뇌출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지금 뭐 3개월 이상 요양병원에 지금 계신 분도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질환이죠. 만성 같은 경우는 사실 심장질환은 그렇게 오래 입원을 하지는 않아요. 보통 한 7일 정도. 협심증 같은 것도 5일 정도. 급성심근경색도 짧아요. 왜? 약만 드시면 돼요. 뭐 스텐트라든가. 거의 급성심근경색은요, 사망으로 많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까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직을 하셨을 때 생활비예요. 생활비가 많이 들죠. 사실 병원 치료비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기초생활을 하시더라도. 뇌혈관 진단비 한번 볼까요? 범위가요. 지금 익히 알고 계신 이 뇌출혈은요, 이 코드 이 3개만 지급해줘요. 그 다음엔 안 해줘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게 뇌출혈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혈관에 피가 터져야지 지급을 할 수 있는 중대 질환이에요. 그래서 받을 확률도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게 상세 불명의 뇌혈관이에요. 이거는 정말 받기가 쉬워요. 가서 MRI 찍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왜?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아프대. 환자가 아프대. 그러면 진단이 이걸로 나와요. 진단이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혈관이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뇌혈관 진단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왜? 내 머리에 이 세포의 머리카락 같은 세포를 다 보장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뇌졸중. 뇌경색을 같이 보장을 해주죠. 그 다음에 뇌전, 대동맥의 폐쇄미 협착. 요거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뇌졸중. 그 이외의 것은 모든 뇌혈관에 대해서는 다 보장을 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허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질환은요, 정말, 지금 코드 굉장히 많죠. 이걸 다 해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급성심근경색 코드 요 3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저기서 벗어나면 안 해줘요. 그거를 좀 참고로 꼭 하십시오. 한번 볼게요. 뇌혈관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셔서 이거 지금 진료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건강 심사평가원에서 지금 통계가 나온 겁니다. 100%예요. 뇌졸중은 63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계시대요. 이게 스트레스가 저도 있지만 요즘 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이는 사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죠. 보통 협심증으로 100% 가십니다. 만성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질병 후유장애인데요. 질병 후유장애도 저해주로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비싸서 가입을 못해서 80세까지밖에는 가입을 못 하셨었죠. 비싸니까. 나는 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조율을 하셨던 거예요. 80세로. 그렇지만 90세로 하셔서 저해주로 하세요. 보험료 저렴합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50대가 넘으신 분은 2천까지밖에 지급은 안 되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받는 진단비이기 때문에 어떤 실손보다 막강합니다. 지금 선천적인 요인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으로는 다쳐서 후유장애가 남을까요? 아파서 후유장애가 남을까요? 우리 몸은 노화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후천적으로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눈부터 해서 벌써 나이가 먹는다는 시초가 뭐예요? 증거가? 눈부터 나빠집니다. 관절도 그렇죠. 질병 후유장애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받고 또 받는 진단비라고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요. 받고 또 받아. 예. 받고 또 받는. 진단비예요, 진단비. 예. 어떻게 되냐? 실손이에요. 내가 실손처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효율장애가 뭐 디스크로 예전에 질병으로. 보통 디스크는요, 20대가 넘으면 상해보다는 질병이에요. 아파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디스크 질환이 본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금액에서 10%를 받는 거예요. 실손처럼. 아, 심한 디스크다. 그럼 20%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입한 금액에서 디스크를 받았는데 진단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암이라든가 뇌혈관, 심혈관은 진단비를 한번 지급받으시면 더 이상 보상이 안 되시잖아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병 효율장애는 요거 받았어요. 받고 나면 금액이 또 살아나요. 다시. 내가 5천을 가입했어요. 그럼 5천이 다시 살아나요. 여기서 받았는데도. 그리고 또 인공관절. 관절이 어르신들만 인공관절 하는 거 아니에요. 젊으신 분들도요. 예. 많이 그 무릎으로 인공관절 많이 하더라고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쪽당 30% 준다죠. 그러면 여기서 30% 또 받았어요. 1,500만 원. 양쪽이니까 3천이죠. 3천만 원 받았으면 또 다시 5천이 살아나요. 예, 요거는 내가 90세면 90세까지 끝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모르고 가입을 뭐 해놓으셨다가 보장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받을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치아도요, 5개 상실하시잖아요? 그러면 5%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 이제 나이 먹으면요, 치아는 자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잇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충치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요즘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치아부터 눈, 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투석까지도. 뭐 이런 거는 당연히 75%면 당연히 뭐 거의 100%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매도요. 우리가 치매 진단비도 있지만 지금 질병 효율장애가 바뀐 게 예전에는 CDR 척도 1점부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질병 효율장애는 지급은 해요. 예. CDR 척도 2점부터 줘요. 2점. 네,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질병 효율장애는요, 만약에 내가 10%를 받았다 하더라도 좀 더 진행이 되면 10% 더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추가되는 그 금액을 더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은 되세요. 치매보험 가입했다 그래서 얘 지급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중복이 됩니다. 예, 인공관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진단비, 수술비 다 중복되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비예요. 예, 수술비도 저해지 환급형으로 하시면 한 몇천 원이면 가입이 다 가능하세요. 생명보험은 우리 10만 원부터밖에 지급 안 되세요. 지금 이제 일종으로 오전부터 바뀐 거. 그러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장이에요. 수술비가 굉장히 막강해졌어요. 최소 50만 원부터는 무조건 지급해드려요. 뭐 맹장 수술하시던, 그다음에 뭐 용정, 대장 용정, 위 뭐 폴립, 자궁 폴립 이런 거 제거할 때 무조건 50만 원씩은 무조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비만 갖고 계셔도요. 저는 어떤 진단비보다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세요. 최소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갖고 계시면 충분히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왜? 얘는 한 번 지급이 아니라 계속 받는 거예요. 내가 이쪽 수술하면 이쪽 받고 저쪽 수술하면 저쪽 수술하는데 지금 관열, 비관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관열, 비관열이라는 것은 관열은 우리가 상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수술하면 이렇게 우리 상처를 보기 위해서 열잖아요. 그게 관열이고요. 비관열은 요즘 이제 우리 내시경으로 수술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거를 나누는데 나누지 않는 수술도 있고요. 나누는 수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열은 좀 많이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좀 바쁘게 왔죠. 지금 저희가 저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보험료가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슈가 같은 저해지라도요. 보험회사마다 물론 저해지, 무해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다 달라요. 각각 다르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우리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세요. 왜냐? 평생 보장이잖아요. 앞으로 50대 분들은 앞으로 보상을 받으실 거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현명하고 예, 지혜롭게 가입을 하시면 보장을 내가 받는 거예요.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저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예전보다는 좀 보험료도 저렴하고 좀 실속 있게 가져가실 수 있게 각각 가입하실 수 있어요. 암 단독으로 하실 수 있고요. 유병자 또한 저해지로 암보험 굉장히 저렴합니다. 30년 납, 30년 갱신으로 하셔도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납입 면제, 뇌혈관, 어린이 보험, 뇌혈관, 심혈관, 유사암 또한 진단이 나오면 면제를 해준다. 그리고 암은 1대1로 해서 내가 2천만 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유사암을 10%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2천만 원 지급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명절 또 건강히 지내시다가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저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내가 가져가고 싶은 보장은 모두 챙기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크게 덜어가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나도 이렇게 저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똑똑한 보험 준비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365일 열려있는 보험플랜 119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험 상담 도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신데요. 하단에 전화, 문자 번호 두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 네, 제 딸이 내년에 보장이 끝나는 보험이 있는데. 예. 네, 보장이 좀 작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보장을 제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보장을 좀 받아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전화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셔서 연락을 주셨군요. 네,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20살이에요. 이제 20살이고요. 네. 만기가 내년이면 정말 끝나네요. 가입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몰랐어요. 가입 당시에 모르셨는데 이제 보니까 내년에 만기가 끝나는 그런 증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따님이 걱정되는 가족 병력이나 또 좀 만약에 챙겨주고 싶다면 어떤 보장이 따로 있으실까요? 가족은 이제 친가 쪽에 할아버지하고 아빠도 혈압이 약간 높아서 지금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모가 3년 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호르몬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19세이신 여성분의 증권, 따님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2005년도에 KB손해보험에서 꼬꼬마 자녀보험을 준비해 주셨고요. 총 보험료는 10만 8,200원입니다.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내년이면 20살이 되는 딸 보험 만기가
내년이면 만기가 끝나서 이 부분이 걱정돼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보장도 작은 것 같고 또 입학을 하면서 보험 준비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가족료까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진록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하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은 그냥 해지하시고 새로 이제 완전하게 준비하시는 걸로 하시겠어요? 네. 왜냐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아이가 대학교로 가기 때문에 필요 자금으로 쓸 때가 좀 많아가지고. 네. 그래도 환급금이 좀 나오나 보다, 그쵸? 네,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네. 전화는 정말 잘 주셨고요. 지금 20살이 됐는데 보험 나이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세예요. 아직 미성년자라 보험을 아주 싸게 가입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게 뭐냐면 한 보험회사의 증권에다 암이나 뇌졸중 여러 가지를 다 가입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되는 보험사를 쭉 보면 그 각각 보험사들이 약간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좋은 것만 쏙쏙 빼갖고 조금 보험증권을 한 2개나 3개로 나누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어떠세요?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장은 크게 가져가되 보험료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제가 우선 A보험사를 하나를 보면 여기는 재진단 암 진단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데도 재진단 암 진단비가 있는데 그거가 2년 주기예요. 근데 이 보험사는 1년 주기로 주는데 우리가 지금 19세에서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거의 80년을 보장받는 건데 암이 걸려도 완치가 되고 또는 다시 암이 걸릴 수도 있는, 즉 암이 감기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재진단암이 지금 19세쯤 딸 아이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 재진단 암 진단비를 좀 넣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는데 요즘에 어린이 보험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아주 저렴하게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험증권을 나누면 한 보험사에다 하면 보통 1,000만 원밖에 가입을 못 하는데 조금 보험회사를 나누게 되면 허혈성 심장이나 뇌혈관도 한 3,000만 원 정도 수술비를 준비하는데 보험료가 3,000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사에도 마침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가능하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1,000만 원이 가능하고 이 회사에는 또 34대 질병 수술비를 500만 원 가능해요. 근데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도 얘기했는데 여기 그냥 34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무조건 수술이라는 어떤 저희가 나오면 진단만 나오면 다 100%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4월 이후에는 이런 모든 수술비들이 관열과 비관열로 나누어서 보험료도 더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전화 주셨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관열과 비관열을 나눠 있지 않은 수술비를 좀 최대한 내가 가져가는 게 좋고요. 지금 여자하고 또 나이가 어려서 굉장히 보험료가 싸게 암 진단비 1,000만 원에 이런 수술비를 다 넣었는데 요게 한 31,000원 정도 저렴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비가 사실은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어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또 수술비는 정액 보장이에요. 내가 수술비 들어간 금액만 주는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수술을 내가 받았는데 실제 병원비가 의료보험에서 해갖고 뭐해서 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도 내가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각 보험사에다 1,000만 원씩 가입해서 3,000을 가입했으면 나는 그러니까 의료비를 500만 원 냈지만 2,5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병원비가 아닌 다른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다른 생활비로도 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가입하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비싸면 제가 권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수술비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뇌혈관 수술비도 좋고 또 하나는 아까 34대도 500만 원 나왔는데 13대 질병 수술비도 500만 원, 40대 질병 수술비도 500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허혈성도 1,000만 원 주고요. 당뇨병 수술비, 3대 시각 질환 수술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조혈모 세포 수술비. 또 하나 가족 일상 배상, 책임보험 1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수술비를 중심으로 쭉 계산하니까 요것도 100세 보장 30년 납했더니 32,000원 나왔어요. 나이가
나이가 어리고 이거 절대 갱신형 아니에요. 비갱신형이고요. 또 하나 보험사로 가져가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이강희 전문가께서도 얘기했죠. 유사 한 번 걸려도 납입 면제를 해주는 보험이 올해 1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 그거를 활용을 하신다면 또 하나 이모가 지금 갑상선 암으로 호르몬 약을 먹고 계시니까 사실은 좀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나도 똑같이 이모처럼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으면 자 그때부터 보험료를 안 내고 나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암 진단비를 제가 조금 많이 넣었어요. 4,000원을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5,000 들어가고 허혈성 심장 질환비도 5,000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질병 후유장애 아까 말씀드린 그 5천만 원 90세까지 보장을 넣었어요. 이렇게 다 넣었는데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55,000원이 나왔는데 요 부분이 유사암이 납입 면제가 되면 다 보장을 보험료 안 내고 보장을 끝까지 받으실 수 있고 여기에 또 하나는 갑상선암이 또 진단비를 추가로 별도로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갑상선암 아니라 1cm 이상 조금 깊은 즉 가벼운 갑상선암이 아니라 좀 깊은 갑상선암이 걸리면 추가로 2천만 원 더 주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모 때문에 엄마가 갑상선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요거를 더 가입을 하시면서 납입 면제 혜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가져가고 지금 모든 보험을 다 해지하시다 보니까 실손도 있는데 자, 실손이 지금 19살 그 여자아이가 그 자녀 같은 경우가 5,5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2009년도에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은 보통 지금 이게 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물론 보장이 100%냐 90%냐 이런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5,500원 정도면 나중에 90세까지 가져가거나 100세를 가져가도 그 인상폭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했을 때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보험료 부담되실까요? 아니요, 보험료 절대 부담 안 되고요. 네. 예, 보험료로 대비해가지고 보장이 되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러면 네, 제가 너무 만족해요. 네. 방송이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자세한 거는 전화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도움이 좀 되셨죠?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정리하시고요. 너무 많이 됐어요. 예, 정리하시고 유리한 보장들로만 챙겨가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플랜 129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013-3366에 0120번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29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